안녕하세요. 물리 안치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 자료가 요겁니다. 파란색이 제 자료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원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시간표에 다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따가 제가 다원 시간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물리학이라는 과목, 이제 원래는 이제 물리원이라고 했었던 과목이 이제 물리학으로 바뀌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처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항상 시대인지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예상은, 물리라는 이 과목이 또는 뭐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1년 동안 배우던 과목이 이렇게 한 학기 만에 배우게 되면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까? 뭐 여러 이제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기대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려웠었던 뭐 킬러 문항이 만약에 5개였다면 그게 뭐 한두 개 정도, 4문제, 3문제 이렇게 킬러 문항의 개수가 조금 줄어든 거 외에는 사실은 이제 물리학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이제 아이들이 어려웠었던 이유는 보통 이제 교과서가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한 50페이지씩 잘라서 보던 과목이 갑자기 이제 중간고사 때 100페이지씩 보다 보니까 일단 범위 자체가 또 부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리라는 과목을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왔었던 학생들은 쉽게 그래도 무난하게 1등급 안에 들어갔지만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던 부분들, 또 통합과학을 잘했으니까 물리도 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많이 어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미 이제 고2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우리 이제 고1 학생들은 시행착오 없이 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많이 앉아 계시진 않지만 어쨌든 이따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따로 한 분 한 분 따로 그 질의응답도 가능하니까요. 이따가 제 설명이 끝나고 나오셔서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이 물리라는 과목이 선행 정도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어떤 강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한 장의 종이 안에서도 지금 다양한 강좌들이 있고 또 이미 또 마감된 강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연 선택을 잘 하셨을지 레벨에 맞게 과정에 맞게 잘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고1 학생들이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름방학 때 준비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같이 진행을 하는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하는 이 물리학 개념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심화 강좌, 문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범위 심화가 가능한데 여름방학에는 이제 짧으니까 물리에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역학 1단원에 대한 문풀 심화 과정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까지가 다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서 역학과 에너지라는 이제 과목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강좌가 이번 여름방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일반 선택 2학년 이제 1학기 때 진행을 하는 일반 선택 물리학 요게 일단 메인이 되는 과목이고요. 얘를 잘 해야지만이 이제 뭐 진로 선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우선 2학년 1학기 일반 선택 물리학에 대한 강좌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과 유형을 같이 진행을 하는 이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심화 강좌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70%, 문풀 30%로 진행을 하게 되고 전범위 강좌입니다. 방학 동안 전범위를 하기 위해서는 주 2회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고요. 만약에 우리는 이제 주 2회 시간표도 안 맞고 조금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이제 역학 파트만 일단 개념을 좀 배우고 싶으시다면 그 시간표가 아까 말씀드린 다원에 있습니다. 거기 종이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금요일 저녁 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시간에 역학 파트에 대한 개념 앤 유형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학원과 상담을 해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감이 됐다고 했으니까 뭐 몇 자리 없은 것 같고 금요일은 아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풀심화 같은 경우는 뭐 문풀이라고 해서 문제만 푸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3시간 수업에서 1시간 정도는 이제 개념을 빠르게 리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기본 개념보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 약간 실전 개념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풀을 70%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단원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의 난이도로 따지면 이 개념엔 유형 강좌에서는 이제 고2 모의고사 기출까지를 다루게 되는 거고, 역학 문풀 심화에서는 고3 기출까지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러신 경우가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예전에 물리 개념을 한번 돌렸는데 또 기초를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개념과 기초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집으로 예시를 들면은 조금 간단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완자나 이런 걸로 물리를 한번 돌렸어요. 그건 정말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개념을 너무 쉽게 배웠기 때문에 개념은 알겠고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완자 정도로 한번 돌렸다는 것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수학 문제집, 뭐 센 베이직 정도? 그게 바로 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돌리시고 바로 이 심화로 들어오시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센 베이직 정도 돌린 다음에 갑자기 고쟁이 3스텝 또는 뭐 블랙라벨 이렇게 넘어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등 학생들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고등부에서의 제대로 된 개념 수업에서는 적어도 고2 모의고사 기출까지 돌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자이스토리 정도의 문제집을 절반 이상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키우는 게 저의 이 개념엔 유형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무 이제 오래전에 물리를 했었다든지 아니면 완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개념을 돌리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개념 강좌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다른 곳에서 중등 뭐 다른 곳에서 심화까지 배웠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할 차례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적어도 타이트하게 2번 이상 돌렸다든지 아니면 중등 학원에서 문풀까지 돌렸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심화반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반이 사실은 더 좋기는 합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2반에서 10% 안에 성적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여기서 푸는 문제들 같이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반에서 조금 더 개념을 더 탄탄하게, 그리고 고2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더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정말 성취도가 좋다면 심화 문제까지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반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많이 했는데요. 뭐 이 정도의 만약에 내용이라면 문풀 심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올림물리, 뭐 올림피아드 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조금 고등학교 내신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물리에서 배우는 그런 또는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내신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다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물리에서 안 배우는 내용을 조금 더 빈틈을 채우는 의미에서 이쪽, 그리고 정말 10% 안에 들어가는 실력이라면 심화 문제까지 가능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 되지 않을까 싶으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 약간 디테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마침 많지 않으시니까 저한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다 끝나면 이제 여름방학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개념엔 유형을 들었다면 겨울에는 전범위 문풀심화 또는 이제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는 역학과 에너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풀 심화를 들으셨다면 역학에 대한 문풀 심화를 했으니까 겨울에는 이제 나머지 2, 3단원, 물리는 총 3개 단원인데요. 1단원이 역학입니다. 역학에 대한 문풀 심화를 했으니까 겨울에는 2, 3단원에 대한 문풀 심화 또는 이 진로 선택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이런 식 역학과 에너지, 이렇게 해서 이번 여름과 겨울로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물리 준비는 철저하게 잘 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로 선택에 대한 역학과 에너지는 우선은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총 5회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역학과 에너지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물리학보다 교과서가 한 3분의 2도 안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리학이라는 교과서가 210페이지 정도가 된다면 이 역학과 에너지는 한 120페이지,
13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이 되게 적기 때문에 5회 과정으로 개념 80에 문풀 20 정도의 개념으로 5회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역학과 에너지 수업을 수강하시려면 물리학을 적어도 심화 과정까지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 내용을 포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문풀 심화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역학과 에너지 문제 풀기 좀 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적어도 문풀 심화까지를 해주신 분들이 역학과 에너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1 때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고2가 돼서 고2가 되는 겨울방학 또는 고2 여름방학 때 그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역학과 에너지를 막 미적분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역학과 에너지는 2학년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나 또는 출제 방향성 자체가 2학년 1학기 수학까지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과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수까지만 선행이 되어 있으면 수업을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막 미분, 적분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는 이제 수학은 많이 경험했으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된 것 같지만 막상 미적분으로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뭐 미적분이 들어가야겠지만 사실은 그건 이제 불필요한 약간 허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수 정도의 수학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 학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저의 역학과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1회 3시간 5회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나 클리닉 테스트, 일단 과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난이도별로 과제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개념 강좌에서는 1, 2단계를 이제 과제로 지급을 하게 되고 심화 강좌에서는 3, 4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반에 왔는데 10% 이내 들어가는 성적이다 라면 당연히 심화반 문제를 함께 받아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근데 사실은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10% 안에 그냥 들어가더라도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 그건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일단은 개념반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심한 문제를 더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심화반의 수업을 듣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너무 좀 어렵다라는 학생들은 좀 개념반 문제를 또 풀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레벨별로 이렇게 과제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서 받는 건 1, 2단계는 개념반, 3, 4단계는 심화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2회차부터 이제 주간 테스트,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이제 누적된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보통 한 문제 이상 오답을 하게 되면은 재시험을 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재시험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시험 성적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에 와서 조금 더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목 오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주말 저녁 같은 경우는 토일 저녁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물리는 한 문제를 오래 끌고 있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요. 실력이 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예를 들어서 한 2분, 3분 정도 고민해 봤는데 모르면 절대 모릅니다. 시간이 10분, 20분이라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는 오래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딱 봤을 때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금방 결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과제를 클리닉에 와서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수학이나 이런 다양한 클리닉이 있어서 시간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 클리닉에 와서 과제를 풀고 모르면 바로 손 들고 질문하고 그리고 문제를 좀 더 풀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난이도의 문제를 더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클리닉을 진행을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클리닉에 와서 과제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시간이 맞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통 제가 요 강의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 수업이 만약에 뭐 5시, 6시 반이다. 그러면 제가 한 5시 한 40분, 50분부터는 이 강의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등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충 수업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 보충 수업 영상은 이 다원에 지금 저 말고 다른 물리 선생님이 있으신데요. 그 물리 선생님이 저의 연구실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더 쉬운 기초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초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제공도 드리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클리닉에서는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선행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반을 선택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하신 경우에는 지금 이쪽 오시면은 제가 따로 개별 설명드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